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수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영상은 계속해서 앞서서 좀 미리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주 두 번에서 세 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여덟 번째까지는 찍어 놓고 아마 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목표했던 설 명절 전까지 내용물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계속해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고, 어제 촬영은 사실 이제 밤에 했는데 오늘은 지금 오후입니다. 뭐 오후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정확한 시간은 아니죠. 5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몇 번 좀 더 이어 나가 볼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1월 3일입니다만 제가 뭐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촬영을 계속 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뭐 여러분께서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봐주신다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A는 상수이고요. M과 N은 자연수라고 했을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계산하면 이 지수 두 개에서 더했다 라는 것과 A의 M제곱을 한 상태에서의 N제곱을 하면 둘이 곱했다, 그리고 나누기를 했을 때는 빼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빼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양수, 즉 양의 정수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양의 정수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나눴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파헤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누기니까요, A의 N제곱 분의 A의 M제곱이라고 해서 이거를 좀 더 써보면 A가 N개에 있는 상황과 A가 M개에 있는 상황에서 곱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은 A가 N개이고요, 위에 있는 상태가 M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약분을 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약분을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이 분자에 남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은 보셨는데, 분자에 남는다라는 조건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남아버리는 현상도 존재할 것이고 다 약분이 되는 형태도 존재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M과 N을 비교했을 때는 부등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M과 N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일 때 어떻게 써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분자가 분모보다 더 많은 개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똑같이 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았다면 A의 N-N제곱이라고 했을 때 1은 0제곱입니다. 그리고 이를 거듭제곱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이것을 1로 정의했습니다. 작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즉 분자하고 분모하고 했을 때 분모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N-M제곱 분의 1 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지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이제 3, 5, 7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13이라는 소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3의 7제곱이고요. 그리고 13의 9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이를 계산해보면 분명히 우리는 13의 9제곱분의 13의 7제곱 계산을 해가지고 약분을 해서 13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을 살펴보면 이 7과 9 두 개를 뺐는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여기에 쓰면서 분모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은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배우시겠습니다만 더 확장합니다. 더 확장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식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를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확장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자연수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유리수일 때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서 배우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지수법칙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가 더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5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상수가 한 개일 때를 가지고 논했습니다. 그리고 m과 n은 당연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상수가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즉 두 가지 이상이 됐을 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A하고 B라고 해보겠습니다. A, B 이 두 가지는 상수 그리고 m과 n은 자연수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겠느냐예요. A, B 전체의 m제곱입니다. 이 과정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와는 다릅니다. A, B의 m제곱과 A, B 전체 m제곱은 다른 의미.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B의 m제곱에 얻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AB 전체 m제곱은 AB 곱하기 AB 곱하기 해서 이 AB라는 개수를 봤을 때 이게 m개입니다. 그리고 AB는 교환법칙이 가능했습니다. 교환법칙이라고 한다면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가능했다라는 것인데 A 곱하기 B 곱하기 이 형태를 우리는 이제 A는 A끼리 묶어보려고 하고 B는 B끼리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A하고 B하고 개수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개수가 m개라는 거예요. 각각의 m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니까 이를 곱하기 생략과 함께 이렇게 기호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곱하기 2기 때문에 우리는 교환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했고 그 교환법칙에서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분의 A의 m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분모와 분자는 모두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당연히 B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B분의 A를 몇 번 곱한 거냐라고 한다면 n번 곱한 겁니다. n번.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B 곱하기 B 곱하기를 해서 B A 곱하기 A 곱하기 해서 A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이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으로 우리는 설명이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사실 6이긴 한데요. 6은 너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뒤이어서의 영상이죠. 뒤이어서는 다낭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자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문자에 적응을 하기 위함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x하고 y를 이용해서 한번 지수 법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x의 4제곱, y의 7제곱, 전체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x의 12이죠. 왜냐면 곱하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제가 빨랐죠. y의 21제곱인데요. 21번 제곱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x의 4제곱에 세제곱을 했고 y의 7제곱에 세제곱을 한 것으로서 지수법칙 2번에 의해서 x의 12제곱, y의 21번을 제곱한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21제곱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네. 아, 표현이 정말 이상하네요. 21, 22, 23제곱. 이거 23제곱은 이해가 되겠는데 22제곱 이것도 이상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지수 법칙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씁니다. 10제곱, 11제곱 이렇게 쓰겠는데 21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22제곱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기에는 2제곱이라는 뜻은 또 없고 이게 읽는 게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제가 이렇게 곱하기로만 예를 들었지만 이제 나누기로도 마지막까지는 해야겠죠. 나누기도 해보겠습니다. y의 세제곱분의 x의 6제곱이라고 하지 맙시다. 8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다가 5제곱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y의 세제곱 한 것의 5제곱이고 x의 8제곱에 5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y의 15제곱분의 x의 40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를 저는 지수법칙의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있긴 합니다. 더 있긴 한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것이고 정확하게는 이제 지수법칙은 총 4개를 설명하는데 이 둘을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4개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혹시나 제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해주신다면 1번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3번에 의해서, 4번에 의해서 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 내용은 즉슨 지수법칙에 대한 번호를 매긴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다낭식에 대한 곱셈과 나눗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곱셈이랑 나눗셈을 설명할 때는 같이 설명하게 될 것 같고요. 다낭식에 대해서는 곱셈 나눗셈 설명을 하면 문제풀이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가 다낭식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아니면 좀 더 응용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6번과 7번으로 영상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